네, 이어서 시그널픽은 같은 당이지만 정반대의 평가를 좀 들어보고자 모셨습니다. 여권 내 쓴소리 메이커로 불리는 이현주 전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새 왜 이렇게 쓴소리 많이 하십니까? 네, 쓴소리를 많이 해도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사실 제가 얘기했던 게 그렇게 오히려 그게 좀 약했나 하는 생각이 들 더할 정도로.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을 좀 아니, 드셨습니까? 이번에 거의 20%가 내려갔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한 15% 정도에 내려가는 거를 얘기를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네. 쓴소리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예. 앞서 이제 장해찬 최고위원이 얘기를 나누고 갔는데 김기현 네. 체제 2기 그 시작된 것에 대해서 변화의 끝이 아니라 이제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선 몇몇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앞으로 할 걸 좀 봐달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의원님은 일단 이 그 인선 몇 명과 체제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이제 비판적으로 보셨잖아요. 네, 네. 보시기에 실제로 국민의힘이 변하려면은 어떤 것들부터 바꿔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진단이 정확해야 되는데요. 왜 보궐선거에서 이렇게 참패를 했냐. 제가 아까 20%가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떨어졌다. 예. 그죠? 지난번에 3% 정도 이겼으니까 17% 차이로 진 게 합하면 20%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원인이 뭐냐라고 예.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일단 대통령의 긍정평가율 긍정평가율이 일반적인 이제 여론조사 이렇게 쭉 보면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네. 되게 이제 어쨌든 30%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선 때 지지율이 얼마였어요? 47점 몇 %? 그죠? 그러면 이거 보면 어쨌든 15% 전후가 대충 떨어졌다. 네. 그러니까 딱 나오죠. 15% 전후가 떨어진 거. 그다음에 강서구의 밭 자체가 조금 불리해서 그 전에 같은 경우에 한 5% 내외로 졌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더하면 20%죠. 그러네요. 네. 수치를 계산해 보면 예. 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네. 밭이 5% 정도 불리하기 때문에 조금 덜 불리하거나 좀 더 유리한 곳은 5% 정도는 이제 만회가 되겠죠. 근데 지금 이 15%는 상수인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어떤 서울 지역의 다른 곳을 가더라도 지난 대선 내지는 지방선거 때 득표율에서 마이너스 15를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만약에 투표한다고 지금 했을 때 보궐선거 민심을 통해서 조금 수치를 예상해 보자면 그렇죠. 그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요. 네. 강남 같은 경우에 50% 남짓으로 이긴 데가 많거든요. 예. 지난 지방선거 때요. 여기서 15를 빼면요. 30%대가 돼요. 못 이겨요. 심각한 강남조차도 좀 거죠. 위험해질 수 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네. 지역구들이 몇 군데 있죠. 예. 강남에도. 그래서 이런 데는 힘들다. 아니면 거의 박빙승부를 하게 된다. 네. 네. 그러면은 일단 이런 진단을 하더라도 당에서 변하려는 것들을 조금 제대로 좀 어떻게 변해야 민심을 다시 돌릴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될 텐데 지금 김기현 대표와 이 지도부에서는 좀 그게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번에 굉장히 큰 실패를 했죠. 그죠? 네. 실패한 사람한테 책임을 묻지 않고 또 한 번 더 해봐라라고 하기에는 예. 총선이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그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네. 얼마 몇 달 안 남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텃밭 얘기는 이제 그 밭 자체가 나쁜 건 한 5% 정도 아까 빼고 네. 원인을 보면 가장 큰 게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높지 않은 거.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특히나 이제 김태우 이분을 공천하는 과정. 이렇게 명분 없는 공천. 요게 네. 제가 볼 때 요것도 조금은 한 3% 정도의 마이너스 효과는 있었을 것이다. 추가로. 예.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것도 사실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다 짐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핵심은 뭐냐? 두 가지인 거예요.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낮은 문제. 왜냐하면 여당은 같이 간단 말이죠. 네. 두 번째는
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낮는데 그럼 이걸 극복을 하려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어떻게 되더라도 당이 좀 별개의 룸이 있어야 되는데 당의 별개의 별도의 독립된 지지 공간이 없어요. 예. 그래서 중도층이 만약에 떨어지면 당도 같이 떨어지고 똑같이 떨어 완전히 연동해서 싱크로 돼 버린 거예요. 이게 더 이것도 문제다. 네.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두 가지가 개선돼야 되는 거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대통령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혹 대통령 국정 기조가 완전히 국민들 원하는 대로 안 바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당이 총선을 대비해서 약간 어떤 독립성 그걸 유지해야 된다. 이번에 총선 이번에 이 보궐선거의 공천 같은 경우도 네. 김기현 대표 가장 잘못한 거는 대통령이 첫째는 대통령이 개입하지 말아야 되지만 예. 만약 한다 하더라도 봐서 명분이 없으면 뭐 훌륭한 사람이면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일단 이 공천이 명분이 없다.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관철을 시켰어야 한다. 공천. 아니, 원래 관철을 무공천- 시키는 게 아니라 예. 공천 자체는 당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 되는 거죠. 네. 일단은 지금 의원님은 이렇게 계속 쓴소리를 해주시는데 사실 뭐 지난 일요일에 의원총회 초반만 하더라도 의총 전에는 쓴소리하는 중진 의원들이 뭐 SNS에 글도 올리시고 했어요. 근데 이후에는 공개적인 비판은 일단 들어갔고 뭐 익명으로 조금 얘기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김기현 대표 하는 거 일단 좀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수그러든 느낌은 약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의원들이 말을 하지 않기 시작한 이유는 네.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일단은 뭐 저는 이제 전에 듣기만 했는데 예. 윤핵관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친윤들을 중심으로 그냥 가자라는 네. 어떤 굉장히 그 다수의 그런 의견들이 나온 걸로 봐서 예. 아마 의원들이 이게 대통령의 의중인가 보다 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역시나 그 전에도 이렇게 굉장히 줄을 서 있는 그런 행태들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런 게 하나 있고요. 원인이 또 네. 하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저렇게 얘기하니까 뭐 아직 조금 물론 시간이 별로 없지만 네. 한 달 정도 두고 보자. 회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조금 그래서 더 봐야 한다. 제가 볼 때는 연말 안에 네. 어떤 만약에 어떤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연말 안에 어떤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연말 안에 그러니까 다시 불가피합니다. 불가피. 다시 그냥 뭔가 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런 빨리 얘기가 뭐-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일단 국정감사에 집중을 하겠죠. 예. 근데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분출이 막 되겠죠. 네. 본격적으로. 예. 그래서 그때 어떤 뭐 결단을 하든 예. 무슨 결판이 나든 뭐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부터 시작해서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볼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변화가 있겠죠. 그런데 그 대통령실 쪽에서는 대통령이 사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있어서 네.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네. 지금 뭐 당 그러면- 안팎에서는 다 개입했다 이렇게 기정사실화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좀 어떤 이유로 개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 일단 판결이 나자마자 3개월 만에 사면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죠. 네, 그래서 보통은 뭐 좀 시간을 좀 두고 예. 사면을 하는데 예를 들면 내년 초라든가 그죠? 3.1절 뭐 사면이라든가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막 한 것은 네. 뭐 다시 나가라는 얘기고 또 그 다음에 김태우 본인이 그런 취지로 막 얘기하고 다녔을걸요 아마. 그 내가 대통령하고 뭐 한 라인이 있다. 이 뭐 그런 식의 어떤 뉘앙스를 계속 풍겼죠. 네. 사면을 받은 것 자체가 내가 출마라는 뭐 그런 메시지다. 그렇죠. 이런 그리고 그 식으로. 사람이요. 예. 그 사람이 사실은 출마를 하지 말았어야죠. 만약에 의중이 그렇지 않았다라면. 그죠? 네. 그런데 그렇게 막 떠들면서 출마했단 말이에요. 나가겠다고 막 했고. 그리고 또 모든 분위기가 그 전까지 그랬었죠. 지금 와서 다른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지금 네. 뭐 일단은 당은 쇄신을 한다고 하니까 이 내용은 좀 지켜보고요. 그 현재 부산 남구 의뢰 당협위원장이시니까 지역 다녀보시면 민심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PK 지역에서 지난번 총선 때는
뭐 몇 석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나름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던 지역인데 지금 민심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아까 마이너스 15% 서울에서 그죠? 아. 말씀드렸잖아요. 비슷할 거예요. 아. 그래서 아마 50%대 네. 중후반으로 아마 이겼을 거예요. 대선에서. 그죠? 예. 지금 마이너스 15를 하면 30% 후반대에서 40% 초반대가 나오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 한 40%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큰 차이가 안 날 것이다. 민주당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해볼 만한 선거가 민주당은 되겠다. 제가 예. 알기로는 굉장히 고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PK는 TK랑 달라서 어느 순간에 확 민심이 뒤집히거든요. 예. 그리고 과거에 YS의 어떤 그런 물론 YS의 영향력이 지금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이제 풍토가 있죠. 그래서 보면 안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보수적인데 네. 정치 면에서는 굉장히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반독재 투쟁을 했던 지역이잖아요. 네. 민주화 투쟁을. 그래서 이 어떤 일방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반발 그리고 어떤 정치에서 교만함에 대한 어떤 응징 이런 심리가 굉장히 큰 곳이라서 네.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계속 가면 굉장히 불리해진다. 그리고 공천 과정이 상당히 파동이 생길 가능성이 지금 많아 보이거든. 잠재적으로. 아, 부산에서요? 네, 뭐 영남 지역에서. 영남 지역에서?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영남을 빼고는 안심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네. 특히 TK 그죠? 그러니까 PK도 지금 사실 불안한데 그나마 그래도 PK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대통령 용산에서 누군가를 자기 측근을 심고자 할 때 보낼 수 있는 데가 영남밖에 없어요. 아, 될 만한 대로 보낸다 하면은 타겟이 영남 그렇게 되겠죠. 예. 지금은 수도권 보내봤자 죽으러 가는 길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영남 지역에 이제 보낼 때 근데 또 이것도 아이러니한 게 대통령이 인기가 많으면 보내도 그런 것들이 그냥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뭐 어쨌든 잘 보자 했으니까 인기가 많겠죠. 그죠? 예, 예. 근데 지지율이 떨어지면 사실은 그분들은 자기 역할을 못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내려와서 어떤 기득권 자기들이 어떤 특권을 누리려고 한다. 그 반발이 지역에서 굉장히 세겠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난맥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거죠. 예. 부산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 좀 여쭤보고 싶은데 부산의 공천 키를 누가 줄 거냐 이런 거 좀 궁금한데 사실은 삼선에 장제원 의원이 있다 보니까 워낙 좀 이제 친윤 그룹의 또 핵심이다 보니 네. 장제원 의원이 부산 공천을 좀 주도하지 않겠냐 이런 네.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선거 지려면 그렇게 하면 되죠. 네. 선거를 지려면 그렇게 하면 네, 된다. 그렇게 하면 아주 그냥 참패할 겁니다. 그 다른 걸 떠나서요. 어떤 개인적인 사과나 이런 게 있어서가 아니라 예. 일단 그분이 인기가 별로 없을걸요. 네. 뭐 어떤 권력의 실세 이렇게 해서 기세가 등등한 거 하고 네. 그러니까 민심, 그러니까 밑바닥의 민심의 어떤 지지를 받는 거 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선거는요. 네. 보이는 줄을 서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안 보이는 데서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런 걸 국민들이 보궐선거에서도 민심이 뭐냐면 네. 아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예. 정부가 네. 여당이 계속 무시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투표밖에 더 있어. 들어가서 내가 내 힘을 보여주겠어. 이거였거든요. 네. 이번에 이 민심이. 예.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많죠. 민주당에서는 보니까 뭐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부산 선거에 좀 간판으로 내세우겠다 뭐 이런 아이디어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보시기에 뭐 움직임이 실제로 있는지 만약에 전현희 전 위원장이 부산 선거 간판으로 나선다면 좀 위협적인 존재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요. 어떤 개인이 뭐 위협적이고 뭐 그분이 또 뭐 물론 영향 뭐랄까 이번에 그 약간 탄압받는 이미지를 받았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좀 이렇게 호응을 받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대선급 주자도 아니고 그렇게 엄청난 영향이 있지는 않아요. 네. 다만 전반적으로 예. 그런 이미지가 형성될 수는 있죠. 민주당 세력들에 대해서. 네. 그러면 어떻든 간에 지금
이 흐름 자체가 안 좋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보궐선거 결과도 지금 아까 마이너스 15%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끝나고 난 이후의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대응을 봤는데 야 그래도 우리가 회초를 때렸더니 네. 정신 번쩍 차리고 뭔가 하고 있어. 그래 한번 지켜볼까? 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고 회초를 때렸는데 아무 반응도 없고 그냥 계속 무시하네 나를. 계속 국민들을 무시하네. 그래? 정말 저렇게 한단 말이야? 네. 총선 때 보자. 아.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더 나빠지는 거죠. 예. 예, 무관심했던 사람들까지도 야 진짜 네 말이 맞아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표로 뭔가 보여주겠다라는 막 결집력이 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움직임에 따라서. 저희가 오늘 진행을 하면서 들어오고 있는 좀 질문을 좀 네. 소화를 해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이런 질문입니다. 뭐 앞서 제가 왜 이렇게 쓴소리 하시는 거예요? 했더니 뭐 좀 부족했던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일각에서는 이제 이게 시청자 질문인데요.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을 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서운한 게 있었던 거냐 이런 얘기도 있다. 이렇게 쓴소리한 이유가 서운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때도 저한테 도와달라고 저녁도 사주셨고 예. 대선 전에 네. 그 경선할 때. 근데 저는 제가 그 전에도 제가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비판했잖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저는 뭐든 내가 정치를 안 하면 개인적 관계로 모든 걸 판단하겠지만 네. 정치를 하는 이상은 이것은 공적인 관계고요. 그냥 공적 관계에서 국민들의 민심을 대변할 뿐이죠. 예. 특히 중도층을. 싫어서 하는 쓴소리인 게 아니라 뭔가 진짜 잘 됐으면 아니 이제 잘 못하시면 싫긴 하죠. 잘 예. 못하시면. 예. 잘하시면 굳이 할 얘기가 없겠죠. 네. 예. 그리고 지금은, 제가 예. 민주당 그때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 심하게 비판했을걸요 아마. 저는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네. 국민들의 민심을 듣고 네. 그것을 대변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특히 제 주변에 이제 뭐 이렇게 중산층, 수도권 중산층이라든지 이런 이제 중도층 분들이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또 네. 제가 나이가 50 이제 됐기 때문에 벌써 그렇게 되었습니까? 네, 예, 네. 그래서 제 나이 또래의 지금 이제 말하자면 화이트 칼라들 이런 사람들의 민심 직장인들 워낙 얘기 많이 듣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남 지역이나 이제 강남 쪽에 주로 얘기 듣는 거하고는 좀 다르겠죠. 근데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게 지금 현역 당협위원장이시고 또 얼마 전에 그 개각에 대해서 비판 메시지 냈다가 네. 주의 촉구 징계 받으셨잖아요. 네. 당에서. 네, 그때 개각도 그랬지만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국정 기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대로 가면 총선 폭망이다. 네. 경고를 했거든요. 제가 경고한 대로 지금 보궐선거에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얘기를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안 들으면 할 수 없지만. 근데 당에서 좀 징계도 받으시고 네.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할 말은 해야 된다고 하면서 계속 말을 하시니까 이게 내년에 공천을 앞두고 좀 걱정은 안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요. 네. 제가 공천을 걱정하는 사람이었으면 민주당 탈당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예. 굉장히 잘 나갔었거든요. 그때 단수 공천도 받았었고. 네. 그런데 제 소신하고 안 맞아서 나왔던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당이 나가면 예. 공천을 신청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공천을 신청해서 출마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내가 국민의힘 이름으로 출마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국민들한테 우리 지지해 주세요. 우리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보다 훨씬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 지지해 주세요. 우리 지지해 주세요. 이번에 꼭 이겨서 계속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기조를 유지해야 돼요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그건 제 양심을 속이는 거죠. 그 국민들한테 저는 한 번도 그러니까 뭐 한 번도 아닌 건 아니겠지만 저도 네. 실수한 게 있겠지만 그 전부터 계속 일관되게
이 제 양심에 반하는 그런 얘기는 할 수 없다 나는. 네. 이번에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뭐 막 온 전국에서 지원 유세 막 가고 했잖아요. 하셨죠. 예, 예. 네, 근데 그것이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중앙 이슈화되는 것 자체가 패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다가 공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마이크 들고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는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그거는 내가 가서 지원 유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 예. 그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상태면 공천 신청할 마음이 안 생길 것 같다. 공천 뭐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돼요? 네. 예. 네, 안 줘도 그럼 돼요. 네.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사실 이렇게 비슷하게 네. 그 정부를 향해서 대통령실을 향해 쓴소리하는 분들이 있으시고, 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뭔가 12월을 좀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연말까지 지켜보고 네. 이 당 안에서 바꿀 수 없다면은 약간 신당 창당도 가능할 것 같은 그 뉘앙스로 말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의원님도 이런 상태로면 이 당 후보로서 나서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 하셨는데, 만약에 외부적으로 그런 움직임들이 생기고 실제로 신당이 생긴다라고 하면 혹시 뭐 그쪽으로 합류를 하시거나 이런 가능성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정치 예. 그리고 제 양심과 소신 이런데 맞는 정치를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것이 아무리 힘든 길이라고 하더라도 또 예. 저는 그렇게 그런 길을 계속 걸어왔어요. 그 전에도 문재인 정권 때 제가 굉장히 핍박받으면서도 계속 쓴소리를 해왔고요. 근데 그때는 그러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야, 난 공천 받아야 되니까 네. 난 그냥 조용할래. 그리고 그냥 입에 발린 소리 할래라고 하면 그래도 저를 지지하면서 어려운 시절부터 저를 지켜봐왔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제는 완전히 그냥 현실과 타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와 비슷한 잣대로 지금도 그냥 얘기하는 거.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당도 중요하지만요. 네. 그 모든 것이 대한민국이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로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이 호응하는 길로 가야 대통령도 성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당연한 원리를 갖다가 왜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면 될 텐데. 네. 예. 근데 이게 권력이라는 것이 자꾸 독점을 하고 우리끼리 그리고 이것을 처음에 선거할 때는 막 이것도 우리가 여러분의 생각도 내가 듣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앞으로 가겠다라고 해놓고는 이제 딱 잡으면 여지없이 전부 다 우리끼리 하고 너 안 돼, 너 안 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옳은 거야. 국민 아무리 다수가 다른 생각을 해도 내 생각이 옳아. 이렇게 계속 가요. 네. 저 이게 왜 이러나 도대체. 이게 대통령제의 문제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그래서 정권이 바뀐 거 아니에요. 지난 네. 정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판하면서 바뀐 그랬죠. 거잖아요. 예. 근데 똑같은 모습들을 보이면 정말 실망스럽죠. 그죠? 예. 신당은 실제로 좀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신당 누가 주도할지 어떻게 그 신당의 정체성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불분명하죠. 네. 뭐 대통령이 신당 창당한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예. 이게 이대로 안 되면 네. 뭐 이게 그게 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뭐 중도 신당이 생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든 간에 저는 정계 개편은 좀 일어날 것 같다 하는 생각은 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초선 때부터 계속 일관되게 주장한 게 예. 저는 이 권력도 함께 이렇게 분점해서 서로 연합해서 하는 정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선거도 각자 자기의 주장과 어떤 노선을 가지고 경쟁을 하면서 여러 당이 같이 하면서 정책이 맞을 때는 연대도 하고 네. 그죠? 같이 손잡고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중도 신당이 생긴더라도 오히려 그 신당이라는 것이 보수한테 유리할지 진보한테 유리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옳은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 네. 대통령 그러니까 여당하고 연대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여당이 정말 국민들 극소수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최상병 사건 이런 거 네. 이런 거는 여론이 별로 안 좋았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같이 야당하고 같은 스탠스에 있겠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이 목소리를 내주고 또 그다음에 저는 지금 쫙 보니까 이 양당의 극단적인 대결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건 뭔가 해결 방안을 이것을 현실을 좀 타개를 해야 된다. 이 예.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